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머리를 확 깨워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거시경제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정부 지출 승수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까 합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깔끔한 이론이 이 복잡한 현실 세계를 만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죠. 자, 여러분께 제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정부가 우리 경제를 살리겠다고 1조 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소득은 딱 1조 원만 늘어날까요? 아마 대부분 그거보단 더 늘어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더 늘어나요. 그런데 과연 얼마나 더, 그리고 도대체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 민준 학생 같은 친구들이 딱 질문을 하죠. 교수님, 교과서에서 배우는 승수 모형은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아주 예리하고 좋은 지적입니다. 맞아요. 경제학 교과서는 보통 여기 왼쪽처럼 세금도 없고 외국이랑 교류도 없는 아주 단순한 세상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떻죠? 오른쪽처럼 꼬박꼬박 소득세도 내고요. 스마트폰부터 자동차까지 전 세계 물건을 막 사다 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바로 이 이론과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메우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순서대로 현실 경제의 승수 효과를 단계별로 알아볼 겁니다.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세금과 무역이라는 현실적인 요소를 하나씩 추가해 나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엔 훨씬 더 현실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자, 머리 쓸 준비 되셨나요?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럼 첫 번째, 단순한 승수 모형의 한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물이 새는 양동이라는 비유인데 오늘 강의의 핵심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양동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정부가 1조 원을 쓴다는 건 이 양동이에 물 1조 원어치를 콸콸 붓는 것과 같아요. 아주 이상적인 세상, 즉 교과서 속 세상에서는 이 양동이에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은 물이 한 방울도 새지 않고 그 안에서 계속 돌고 돌면서 효과가 2배, 3배, 4배로 불어납니다. 이게 바로 승수효과의 기본 원리예요. 하지만 여러분, 현실의 우리 경제라는 양동이는요, 사실 구멍투성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수진 학생이 손을 들겠죠. 교수님, 그럼 우리 경제라는 양동이에서 물이 새는 첫 번째 구멍은 도대체 뭔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첫 번째 누수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월급날마다 꼬박꼬박 내는 세금, 그중에서도 소득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좀 유식한 말로 비례소득세라고 불러요. 공식은 T는 TY.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민소득 Y가 생기면 그중에서 일정 비율 T만큼은 정부가 세금 T로 쏙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계 세율 T가 25%, 즉 0.25라고 해봅시다. 그럼 새로 소득이 100만 원 생기면 그중 25만 원은 내 주머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세금으로 먼저 누수되는 거예요. 우리가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이 수식을 보면 머리가 아프신가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소비 C는요, 벌어들인 소득 Y 전체가 아니라 거기서 세금 T를 떼고 남은 돈, 이걸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라고 부르죠. 바로 이 돈으로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소득에 생겨도 세금만큼 돈이 먼저 쑥 빠져나가니까 소비로 이어질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 양동이의 첫 번째 구멍이 바로 여기서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경제 양동이의 구멍이 하나뿐이라면 좀 섭섭하죠? 아주 크고 중요한 구멍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돈이 아예 나라 밖으로 새어나가게 만드는 국제무역입니다. 이때 또 우리 민준 학생이 궁금해하겠죠. 교수님, 그럼 저희가 쓰는 아이폰이나 요즘 많이 타는 테슬라 전기차 사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핵심을 정확히 찝었어요. 바로 그게 두 번째 누수인 수입입니다. 우리가 소득이 늘면 국산차만 사는 게 아니라 외제차도 사고 싶고 외국 브랜드 옷도 사고 싶잖아요? 이렇게 소득 Y가 늘 때 수입품 M 구매에 쓰는 돈의 비율을 M, 즉 한계 수입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경제 전체의 총 지출을 나타내는 이 식을 잘 보세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은 다 더해주는데 맨 마지막에 수입 M은 빼주고 있죠.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수입품에 쓴 돈은 우리나라 기업의 소득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독일 기업의 소득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경제라는 양동이에서 돈이 아예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가 버리는 두 번째 구멍인 셈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두 가지 누수, 바로 세금과 수입을 모두 반영해서 훨씬 더 현실적이고 강력한 새로운 승수 공식을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약간의 수학이 필요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으니 겁먹지 마세요. 교수님, 이 복잡한 식들을 어떻게 하나로 합쳐서 승수를 구하나요? 우리 수진 학생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걸 요리 레시피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재료들이에요. 이제 이 재료들을 저 맨 위에 있는 국민소득 균형식이라는 큰 냄비에 다 넣고 잘 섞어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낼 겁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C, T, M 자리에 아까 봤던 함수들을 쏙쏙 집어넣어요. 둘째, Y가 포함된 항들을 전부 방정식의 왼쪽으로 이사시켜서 묶어줍니다. 마지막으로 Y만 남기고 싹 정리해주면 마법처럼 정부 지출 앞에 붙는 새로운 승수 덩어리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짜잔! 이것이 바로 그 최종 공식입니다. 와, 보기만 해도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핵심은 분모에 있습니다. 분모. 원래 단순한 승수 공식의 분모는 1-b 하나였는데 여기에 세금, BT와 수입, M이라는 누수 항목이 추가로 더해졌죠. 여러분, 분수가 있는데 분모가 커지면 전체 값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작아집니다. 이게 바로 현실의 승수 효과가 이론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수학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학의 거두이신 이준구 교수님의 교재에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승수가 작아지는 이유는 명확해요. 정부가 부어준 돈이 소득이 되고 그 소득이 다시 소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세금으로 한번 세고 수입품 구매로 또 한번 세고 이렇게 계속 경제 밖으로 누수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볼까요? 교재에 나온 예시를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한 개 소비 성향이 0.8, 세율이 0.25, 한 개 수입 성향이 0.1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누수가 전혀 없는 단순한 세상에서는 승수가 무려 5가 나옵니다. 정부가 1조를 쓰면 경제 전체에는 5조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세금과 수입이라는 누수를 반영한 현실적인 승수는 고작 2에 불과합니다. 5조의 효과가 2조로 그냥 반토막 이하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극적인 차이 아닌가요?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강력하면서도 중요한 경제 원리에 대해서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이 한 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실의 승수는 이론보다 작다. 둘째, 그 이유는 누수 때문이다. 셋째, 그 누수의 주범은 바로 소득세와 수입이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정부가 부어준 돈이 우리 경제 안에서 계속해서 다시 쓰이는 것을 방해하고 그 힘을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이 새는 양동이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만약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는데 동시에 그 돈을 마련하려고 세율도 같이 올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이때 승수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 브레인,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